이번엔 교육 과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고 찝어드리고 또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육과정 제가 또 한번 분석한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러브 액츄얼리처럼 자꾸 스케치북을 넘기게 되네요. 그쵸? 자, 교육과정에는 교육과정 유형이 있고 개발 모형 두 개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내용 선정과 조직입니다. 좀 이따 표 볼 거예요. 그쵸? 기다려 보세요. 자, 일단 교육 내용 선정과 조직은 좀 이따 빼고요. 양대 산맥을 먼저 보자면요. 교육과정의 유형과 교육과정의 개발 모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빠른 이해를 위해서 이 교육과정을 좀 지워주시면, 그쵸? 교육과정을 지워주시면 어떻게 해요? 유형, 종류와 개발 모형.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더 각인이 되고자 개발 모형이 이제 영어로 하면 모델이 되겠죠. 모델. 그러니까 마들 그쵸? 그래서 모델, 개발 모형이 되겠고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유형에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요. 첫 번째,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통합적 교육과정 유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영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네 번째,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있고요. 다섯 번째, 인간 중심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구성주의 교육과정이 있고요. 일곱 번째,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재적 교육과정이 있는데, 자, 이제 제가 뒤에 숫자를 달아 놓은 거는 이미 기출이 된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경험 중심 다시는 안 나와요. 그쵸? 너무 자세하게 물어봤기 때문에 똑같이 낼 수가 없어요. 그쵸? 그 다음 잠재적 교육과정 이번에 절대 안 나와요. 왜냐? 작년에 나왔으니까요. 학문 중심 조금 애매합니다. 2014년도에 처음 이렇게 서술로 교육학 시험이 나왔을 때 첫바따로 나온 친구가 되기 때문에 요거 좀 애매한데요. 브루노의 나선형 교육과정 생각하시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취사 선택하세요. 근데 저는 버립니다. 그쵸? 그래서 교과 중심, 교과만 중심하는 건 약간 구시대적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나올 확률이 좀 드뭅니다. 자, 차라리 통합적 교육과정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고요. 영교육과정도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영교육과정은 나오기에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영교육과정은 어떻게 해요? 교육을 하려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겁니다. 남한으로, 북한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북한에서는 자본주의 가르칠까요? 학생들한테 안 가르칩니다. 그쵸? 자, 남한에서는 사회주의가 되자라고 가르칠까요? 잘 안 가르칩니다. 그쵸? 그래서 영교육과정은 교육부에서 뺀 내용이기 때문에 안 가르치려고 숨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걸 시험에서 드러내놓고 묻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쵸? 그래서 영교육과정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약간 떨어집니다. 저는 교육과정 유형에서는 통합적 교육과정을 좀 추천합니다. 하지만 영교육과정도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 기출은 설명 안 드리고요. 기출되지 않은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인간 중심이랑 구성주의 교육적 과정은 안 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인간 중심은 교육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약간 마인드입니다. 그쵸? 구성주의 교육과정도 구성주의 개개인마다 다 다르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평가하기 너무 힘들어지고 그럼 도대체 뭘 가르쳐야 되는지 교사도 혼란스럽기 때문에 요 두 개는 너무 힘든 교육 과정입니다. 그쵸? 그래서 요 세 개 중에 요 두 개를 설명드리고 교과 중심은 말씀드렸지만 약간 올드한 교육 과정이라서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좀 이따 요 두 개 살펴볼게요. 자, 그 다음에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 있습니다. 자, 교육과정의 유형이 만들어지려면 개발하는 모델들이 있어야 얘네가 개발이 돼서 얘네가 만들어지겠죠. 우리도 이제 전문 상담교사 얘기를 하자면 그쪽 강사니까요. 그쵸? 우리도 상담 모형이 있어야 상담의 종류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쵸? 상담 모형 뭐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과거를 판다. 지금 딴 얘기하는데 교육학에서 그 사람의 과거를 판다. 그런 종류가 있다고 하면 여기 이제 유형에 뭐가 되겠어요? 이제 정신분석 프로이드가 되겠죠. 그쵸? 어쨌든 그 설명은 제끼도록 하고 자, 교육과정의 개발 모형에는 첫 번째 스킬백의 학교 중심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 있습니다. 제가 이 1, 2, 3순위는
제가 순위를 적은 거예요. 그쵸? 이 순위는 아이즈너의 예술적 비평 모형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이란 글자 뺄게요. 자, 그 다음에 타바의 귀납적 개발 모형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나왔던 건 뭘까? 너무나 다행인 게 백워드 수업 설계. 진짜 더럽게 어려워요. 그쵸? 공부하는 양 엄청 많고 더럽게 어려운데 다행히 15년도에 기출이 돼서 전 빼버리렵니다. 그쵸? 자, 10몇 년도죠? 제가 제 숫자를 모르겠네요. 네, 17년도. 17년도에는 타일러의 합리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 나왔습니다. 역시 땡큐. 타일러도 외울 게 너무 많은데 다행히 17년도에 나왔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워커의 수기 모형이 너무 아까운 게 이거 외울 거 별로 없는데 그쵸? 너무 좋은데 18년도에 이미 기출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원하는 순서는 1번 스킬백의 학교 중심 교육과정 개발 모형, 두 번째 아이즈너의 예술적 비평 개발 모형, 세 번째 타바의 귀납적 개발 모형, 요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기출과 제가 중요시하는 순서대로 적은 거 이제 넘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갈게요. 본격적 내용 전에 또 이제 종류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로 교육과정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뒤로 가면 되네요. 눈이 나빠서 앞이 안 보여요. 그렇죠? 거기다가 방금 동백이 37을 봤는데 너무 많이 울어서 눈알이 뻑뻑하네요. 그쵸? 자, 뒤에서 보면 보이네요. 교육과정 유형에 제가 앞으로 알려드릴 세 가지가 있는데 교과 안 할 거예요. 그쵸? 올드에서 교과 뺄 겁니다. 일단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고, 교육과정 개발 모형에는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게 스킬백의 학교 중심, 그 다음에 아이즈너의 예술적 비평, 세 번째 타바의 귀납적 개발 모형이 되겠고요. 자, 여러분 어려웠는데 다행히 출제가 돼서 17년도죠. 그쵸? 내용 선정과 조직에서 이미 출제가 돼서 좀 마음 놓을 만한 내용들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쵸? 특히 이 기회의 원리와 만족의 원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나왔어요. 그쵸? 너무나 요거 두 개는 쉬웠지만 나머지 이런 게 17년도에 어려웠어요. 그쵸? 계열성, 계속성 헷갈리잖아요. 그쵸? 스코프, 범위 헷갈리잖아요. 그쵸? 그런 거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17년도에 수직과 수평으로 이루어져 있는 계열성, 계속성, 그쵸? 그 다음에 스코프, 통합성 이런 것들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 너무 자세하게 물었기 때문에 다시 나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에 2019년도에 기회의 원리와 만족의 원리가 나왔는데요. 혹시나 몰라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넘겨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아이들 원리를 한번 지금만 살짝 살펴보고 이제 중점적으로 여기로 넘어갈게요. 자, 뭐 있나요? 첫 번째. 자,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자, 교육과정의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을 하는데요. 자, 교육과정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박사 1학기 때 교육과정 수업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쵸? 교육과정 수업에서 교수님이 물었어요. 자, 국영수가 중요하고 음악, 미술, 체육은 안 중요한가요? 그랬더니 체육교과 선생님들이 화를 냈어요. 아니에요. 체육이 중요합니다. 그쵸? 건강한 신체에 정신이 깃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쵸? 그런 것처럼 교육과정에서 시수의 차이가 납니다. 왜 음악은 일주일에 한 번인데 왜 국영수는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저 기억 안 나요. 그쵸? 매일일까? 이런 거죠. 그쵸? 수업 시수에서 이 교육과정을 수업 시수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그리고 또 왜 컴퓨터 수업은 없나요? 그리고 또 왜 금융 수업은 없나요? 왜 주식 투자 수업은 없나요? 그쵸? 왜 보험관리 상품 이런 얘기는 수업은 없나요? 하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은 왜 뺐나요? 하는 것이 바로 교육 과정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도움된 내용들을 교육을 선정하고 그 내용들로 조직을 한다는 내용이 교육과정 선정과 조직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집니다. 자, 학생한테 좋은 게 뭐야? 학생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선정해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학생한테 도움된 내용들을 그런 과목들을 이렇게 조직하지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 학생의 미래를 위해서 교사들이 신경 쓰는 것들은 바로 학습 가능성. 예를 들어서 저한테가 아니라 지금 중학생한테 뭘 가르칠까요?
빅데이터를 가르친다 칩시다. 그쵸? 머리가 꽁꽁꽁꽁 깨지겠죠. 그쵸? 그래서 도대체 중학교 1학년이 빅데이터를 굴릴 수 있나 없느냐 학습 가능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1 목표 다 경험입니다. 한 가지의 목표로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느냐. 그쵸? 줄넘기를 하나 하더라도 근육이랑 키랑 다 크게 할 수 있느냐. 그쵸? 1 목표 줄넘기 100개 하기, 연속으로 100개 하기, 다 경험, 키랑 근육을 다 좋게 하기 이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1 경험 다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1 경험 유튜브를 하나 만들었는데 다 목표 돈도 벌고 그 다음에 알아가는 것도 많고 컴퓨터도 배우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이런 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이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전이 가능성 쉽죠. 그 다음에 5번째로 사회적 유용성 뭐 설명드릴 필요 없어요. 그쵸?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자 어떠한 내용을 선정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게 되겠죠. 자, 이제 이거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나머지 이제 이 친구들에게 이제 주안점을 두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발음이 이상해지는데 첫 번째로 픽을 한 것은 교육과정 개발 모형에서 바로 스킬백의 학교 중심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아까 표를 보시면 제가 1번 순위로 생각한 친구는 요 친구가 이번에 시험 나올 수 있는 순위, 제가 생각하기엔 1순위. 그 다음에 2순위가 아이즈너의 예술적 비평 모형이 되겠습니다. 얘가 2순위. 전 3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쵸? 통합적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으로 생각하는 친구가 0 교육과정이 되겠고요. 5번으로 생각하는 친구는 아니네, 뭐. 어쨌든, 타바의 귀납적 개발 모형이 되겠고, 교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올드해서 버렸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스킬백의 학교 중심 교육과정은 빼고, 우리 어차피 교육과정 하고 있는 거 아니까 스킬백의 학교 중심 개발 모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보통 학자 이름은 안 나오니까요. 이렇게 학교 중심 개발 모형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요거는 일단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순서는 어떻게 외우도록 하냐면요. 그냥 사람 이름으로 외워주세요. 그쵸? 어쨌든 우리들 친구 중에는 상목이가 있다고 칩시다. 그쵸? 상목이란 이름 잘 없지만 우리 공부를 위해서 상목이를 좀 이용하도록 해요. 그쵸? 그래서 상목이를 띄우고요. 그 다음에 프랑판이랑 피읍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피읍 해서 프랑판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야어요 오유의 했을 때 마지막 처음 시작이 아로 시작되고 마지막이 물론 이로 끝나지만 이 전에 의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순서를 바꿔서 프가 먼저 나오고 아가 뒤에 나온다고 그냥 머릿속으로 인지적으로 심어주세요. 그쵸? 피읍인데 으랑 아랑 순서가 바뀌었다. 푸판이라고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모피라고 시작합니다. 그쵸? 나머지는 그냥 평제라고 외워주셔야 되겠는데 모피라고 시작을 해주시면 요거를 드리려면 이제 설명을 좀 이따 드릴 텐데 요거는 모피라고만 일단 시작만 외워주시고 요 4가지를 외우는 건 이해시켜 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면서 이해시키는 게 말이 맞겠네요. 자, 일단 상황 분석을 합니다. 그쵸? 학교 중심 개발 모형을 할 때 상황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상황 분석을 할 때에는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내적인 요인은 학교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 있고요. 학교 시설 환경 다 해당되고요. 학교 안에 누구 있어요? 학생과 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에게 해당되는 건 학생의 적성과 능력이 되겠고요. 교사에게 해당되는 건 가치관과 태도가 되겠습니다. 교사 태도 저질이면 학생들도 좀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외가 있는데 학교 안에는 학생과 교사가 있다. 이렇게 내적 요인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적성 능력형 안 넣으시면 그냥 흥미 가치관 다 때려 넣으세요. 그쵸? 뭐 교사도 뭐 태도 가치관 뭐 또 뭐 있어요. 하여튼 그런 거 다 때려 넣어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외는 내외가 있는데 외적인 상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학교 바깥에 있어야 하는 분들이 학부모가 되겠습니다. 학부모가 수업 도중에
우리 반에 쳐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쳐들어온다는 표현 좀 심했나요? 어쨌든 들어오시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학부모는 학교 바깥에 있고요. 자, 이데올로기 학교 바깥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영교육과정 설명드리면서 북한에선 자본주의 안 가르칠 거고 남한에선 사회주의 안 가르칠 건데요. 그런 게 바로 이데올로기가 되겠습니다. 또 바깥에 있는 게 뭐가 있나요? 교육체제, 교육부가 정한 교육체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는 학교 바깥에 있으니까 외적인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상목이에게 피읍피읍하고 모피를 주게 되는데 그쵸? 상목이의 상에 해당되는 것이 상황 분석이 되겠고 내 외적인 요인으로 나누어진다. 시험에 요 부분이 가장 나오기 쉬울 겁니다. 그쵸? 시험에 요 부분이 가장 나오기 쉬워요.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목표 설정은 뭐예요? 그냥 요 상황 분석 기초로 한다. 정말 어느 책을 봐도 요 문장 하나밖에 내용이 없어요. 그쵸? 요렇게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구축을 하죠. 그래서 아까 그 프로그램이 뭐예요? 교육과정, 교육과정이 영어로 뭐예요? 커리큘럼이죠. 그쵸? 커리큘럼이 어떤 내용이냐? 어떤 방법으로 하냐? 범위, 아까 제가 말했죠? 계속성, 계열성 다행히 출제가 됐어요. 그쵸? 계속성, 계열성, 범위, 스코프 이런 게 되겠고 또 그 다음에 학교의 시설과 환경이 어떤지 알아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판단과 실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과 실행이 그냥 교육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두 개도 굉장히 나오기 힘들 겁니다. 마치 우리 그 교육공학의 ADDIE에서 앞쪽 두 개만 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요것도 푸파는 별로 나오기 힘들어요. 요 부분에서 아마 예시가 나올 겁니다. 시험에 나오면요. 자, 그 다음 마지막이 제가 보기엔 시험에 나오면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나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서 이제 제가 말했죠? 이해를 시켜서 설명을 해서 이해시켜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쵸? 이러니까 약간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 모니터가 자 내가 만든 커리큘럼을 학생들한테 적용을 했더니 이제 어떤지 우리가 모니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울 때는 모피로 먼저 외워달라고 했잖아요. 그쵸? 모피라고 외워서 자 모니터를 한 다음에 피드백을 받습니다. 야, 네 교육과정 진짜 더럽게 못 짰더라. 그쵸? 그러면 AC 하면서 다시 짜야죠. 그쵸? 근데 피드백이 왔습니다. 야, 네 교육과정 짱 좋더라. 괜찮더라. 애들이 엄청 공부를 잘하게 되더라.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요? 평가를 받습니다. 그쵸? 피드백 아까 말했죠? 네 교육과정 더럽게 못 짰더라. 그럼 평가가 더러운 거고요. 그쵸? 네 교육과정 좀 괜찮더라. 그럼 평가가 좋은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네 교육과정 더럽더라 하면 어떻게 해요? 평가를 받고 나서 재구성을 해야 되겠죠? 네 교육과정 괜찮더라 해도 평가를 받고 좀 더 좋게 사람이 언제나 월급을 100만 원 받는다고 해서 150만 원 받는 월급으로 안 올라가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재구성을 해서 더 잘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요거는 좀 곁들이 같은 얘기인데 요거는 국가 수준과 학교 경영자가 함께 콜라보를 해서 만드는 개발 모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시험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장점을 보겠습니다. 장점. 제가 안경을 끼고 그랬네요. 그쵸? 좀 이따가 렌즈를 끼고 올까요? 자, 장점을 보시면 어떻게 되겠죠? 장점. 장점에는 어떤 순서든지 마음대로 시작을 할 수 있고요. 또 개방된 상호작용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율성과 창의성이 중시가 되고요. 행동 교육 목표 진술대로 하는 것을 개발을 거부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 자, 행동 교육 목표 진술은 누가 할게요? 타일러가 짰는데 타일러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쵸? 그래서 이 스킬백의 학교 중심도 타일러 별로 안 좋아한 것 같고요. 좀 이따가 제가 2등으로 보여드릴 아이즈너란 사람이 타일러 많이 까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타일러의 행동교육 목표 진술을 그대로 안 한다. 난 타일러대로는 안 한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떤 순서든지 마음대로 시작할 수 있고 개방된 상호작용 모형 그리고 자율성과 창의성이 중시가 되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단점 보시면 방향감이 부족해서 혼란을 야기하게 되고요. 왜냐고요? 어떤 순서든지 마음대로 하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출발해도 되고요. 여기서부터 출발해도 되고 여기서부터 출발해도 되고 여기서부터 출발해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방향감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될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혼란을 야기하게 되고요. 또 목표 설정 아까 말했잖아요. 야, 난 타일러대로 교육 목표 설정해놓고 하는 거 싫어해. 거부했어요. 그렇죠? 목표가 없게 되면은 또 방향 상실이 나타난다.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좀 헷갈리겠지만 방향 두 개 잡고요. 첫 번째 방향으로 출발하면 방향이 없어 혼란을 상실하고 혼란을 겪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끝쪽에 방향을 넣게 되면 목표가 없기 때문에 방향감을 잃어버린다 라고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거를 외우기 위해서 만든 게 있어요. 그쵸? 이거 맨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먼저 보여드리자면 자, 스킬백의 학교 중심 개발 모형은 어떻게 외우기로 했나요? 자, 순서가 중요하다 했죠. 그래서 상모기가 그쵸? 푸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야어여 의라고 해서 거꾸로 아가 맨 뒤로 가고요. 그쵸? 의에서 으가 앞으로 오게 돼서 저는 그냥 상모기가 피읍피읍이라고 외울 겁니다. 그쵸? 피읍피읍 해서 모피까지만 외우고 요 두 개는 어떻게 외운다? 모니터링해서 그쵸? 피드백 받았더니 야, 네 교육과정 더럽더라. 그쵸? 그런 평가를 더럽게 받았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재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교육과정을 짜더라도 욕을 먹게 되어 있고 어떤 교육과정을 짜더라도 민주주의 때문에 모두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쵸? 우리가 피자, 치킨, 짜장면, 짬뽕 그 다음에 파스타 중에 누가 뭐 먹자라고 하면 어떤 이들은 다 뭐 짜장면을 정해도 어떤 이들은 난 파스타 먹고 싶었는데 그쵸? 치킨을 먹자고 해도 나 기름진 거 싫은데 난 피자도 기름진데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떠한 교육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받아도 평가가 더럽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재구성을 매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8차 교육과정 1, 2, 3, 4, 5, 6, 7, 8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계속 재구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설명드리면 모피평제 외워지실지 모르겠네요. 장점에는 이효리 씨 남편 이상순 씨가 있는데 뒤에 이제 제가 창자라고 외울 거기 때문에 혹시나 잡힐까봐 김상순으로 바꿀게요. 그쵸? 장상순 하면 되겠네요. 그쵸? 장상순 합시다. 그쵸? 장점에 장상순이 있는데 장상순의 창자 이렇게 외워주시면 창의성, 자율성 중시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단점에는 아까 방목했더니 혼란이 오더라 라고 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방향을 앞에 두던가 방향을 뒤에 두던가 해서 방향이 없어서 혼란을 겪거나 그쵸? 목표가 없으니까 방향감을 상실하더라 이렇게 두 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적힌 대로 두 번째로 나올 것 같은 녀석 예술적 비평 모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이즈너의 예술적 비평 모형입니다. 자, 아이즈너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 싫어했을까요? 자, 여기에 제가 깜이라고 안 적어놨어요? 저 깜이라고 적어놨죠. 누굴 싫어했냐? 아이즈너가 타일러를 겁나게 싫어했어요. 그쵸? 사람을 싫어했다기보다는 너의 그런 교육과정 방식이 정말 싫어 라고 싫어했습니다. 자, 아이즈너의 예술적 비평 모형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이즈너는 교사가 어떤 사람이다? 예술가다. 그래서 학생 하나하나가 나의 예술작품, 물론 나의 예술작품은 아니지만 아티스트가 되어서 학생 한 명 한 명을 작품으로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즈너는 야, 너처럼 타일러한테 말합니다. 너처럼 그렇게 획일적으로 딱 하나의 목표로 딱 하나를 달려가는 그런 교육과정 나 겁나 싫어. 어떻게 학생들을 딱 하나의 목표로 가르치니? 학생들은 다 예술 작품이야. 각기마다 다 다른 작품의 묘미가 있단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아이즈너가 이제 말한 거는 뭐였어요? 자, 다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학습 활동을 하는데 어떤 게 있어요? 아이즈너가 말하기를 야, 대중문화도 왜 학습 활동이 안 되니? 예를 들어서 학생들 몇 명이 모여서 전 BTS가 몇 명인지 몰라요. 학생들 몇 명 모여서 BTS를 춤을 추고 그런 것도 다 배움이고 알미고 그치? 그런 것도 다 학습 아니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중문화를 왜 깔보는 거야? 대중문화로 학습 활동을 할 수 있어 라고 아이즈너는 말합니다. 그래서 타일러의 행동 목표 딱 하나 있는 그 학습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것을 까는 거죠. 그쵸? 그래서 타일러를 깝니다. 너는 오늘 뭐 수학 덧셈 뺄셈을 할 수 있다. 뭐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그건 너무 비인간적이야. 라는 다양한 학습활동, 대중문화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학습활동을 다양하게 만들고 싶어 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 다양한 학습 결과. 자, 그래서 학습 결과가 다 다르겠죠. 자, 어떤 친구들은 BTS를 할 거고 어떤 친구들은 뭐 요즘 아이돌 잘 모르는데
또 있지라는 친구들을 또 이제 활동을 따라 할 거고 뭐 같이 따라한다? 어쨌든 배워서 춤을 배워서 표현을 할 거고 그렇게 합니다. 그쵸? 그래서 자 타일러는 어떻게 해요? 선형적 학습 말했죠? 하나의 목표로 모두가 다 똑같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선형적인데 여기선 다양한 학습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비선형적입니다. 제가 BTS 따라한다고 해서 모든 친구들이 BTS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마다 다 다른 활동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양한 표현 방식, 춤으로 표현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그림으로 표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시로 표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노래로 표현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다양한 표현 양식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인간의 고통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아픈 표정을 지어서 고통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글로, 그쵸? 뭐 우리 그 국어에서 배우는 그 아픔을 글로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육첩방은 뭐 뭐였어요? 까먹었어요. 그쵸? 윤동주 시인의 시들도 있고 이육사의 시들도 이육사님의 시도 있겠잖아요. 그쵸? 그래서 표현 방식 어떤 애는 시로, 어떤 애는 춤으로, 어떤 애는 노래로, 어떤 애는 글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양한 평가, 표현 방식이 다 다르니까 다양한 평가를 하겠죠. 왜 다양한 평가가 들어가요? 왜? 아이즈너는 예술적이니까 학생 하나하나가 다 예술작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평가가 다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 다양한 평가를 위해서는 자, 요 제가 별 띄워놨죠? 요 두 개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또 외우는 글자 보여드릴 텐데 제가 예감이라고 하면서 외울 건데 예술적 감시관이 있어야 됩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학생들의 수행에 미묘한 차이를 분석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교육 비평, 미묘한 질적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친구가 이제 교사가 심리적 고통을 표현해라 라고 해서 어떤 친구는 시로 쓰고 어떤 친구는 소설로 쓰고 어떤 친구는 춤으로 표현하고 어떤 친구는 랩을 하면서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친구들의 미묘한 그런 차이를 구분해 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1등 1등 시로 쓴 애가 제일 잘했다. 그 다음에 2등 누구 줄까요? 랩으로 한 애가 제일 잘했다. 그때 2등이다. 3등은 뭐 예를 들어서 소설로 쓴 애가 잘했다. 이렇게 미묘한 차이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아이즈너의 예술적 비평 모형에서는 장점이 뭐가 있겠어요? 융통성이 있고 신축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교육과정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왜? 영교육과정에서는 대중문화를 우리나라에선 빼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요. 제 나이가 나올 텐데 서태지가 처음 나왔을 때는 우리 아버지가 서태지를 보고 중이 연부라는 뜻이 얘기를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쵸?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나서 서태지의 뭐가 나왔죠? 제가 서태지 팬이 아니어가지고 서태지의 어떤 노래가 국어책에 실려요. 그렇죠? 처음 나왔을 때는 어른들이 저게 뭐야 중연부라고 있네 라고 했는데 세월이 흐르면 그게 의미를 가지고 국어책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자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BTS가 해외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많이 얻고 있고 또 해외에 정치 관련자들도 BTS를 많이 초청하고 있죠. 그래서 대중문화도 충분히 교육이 될 수 있는데 왜 이걸 빼고 자빠졌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중문화에서 여행교육과정 나라에서 교육부에서 일부러 누락시킨 그런 내용들을 이제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되죠. 왜요? 이렇게 미묘한 차이를 배운 사람들이 이제 학생들을 분간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주 특정 주입식 교육으로 뭐 답만 이렇게 동그라미 해서 만약에 맞고 안 맞고를 하게 되면 교사가 학생들을 평가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시험의 OMR 카드로서만 평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교사의 전문성이 발휘가 된다라는 내용이 장점에 들어갑니다. 단점에는 자, 여러분 학생들이 하나하나의 마스터피스예요. 그렇죠? 작품이에요. 맞아요. 여러분이 학교에 가게 되면 학생 한 명 한 명의 고유한 특성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 평가하라 그러면 너무 어렵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 친구들이 표현하는 랩, 시,
소설, 춤, 노래를 우리가 어떻게 과연 잘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힘듭니다. 자, 두 번째로는 타일러 깠잖아요. 그쵸? 타일러를 깠어요. 타일러를 뭐로 싫어했어요? 너처럼 학습 목표가 활동 목표가 정해져 있고 그 하나를 위해 달려가는 거 너무 싫어. 그쵸?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합리적 모형에 타일러의 합리적 모형에 나왔죠? 나와서 제가 설명 안 하는 거예요. 타일러의 합리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에서 거기를 깠는데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즈너의 예술적 비평 모형, 요건 또 어떻게 외우기로 했냐면요. 자, 이제 두 번째 칸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술적 비평 모형에서는 요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외워주세요. 다양한 활동, 학습 활동, 다양한 표현, 학습 표현이 되겠고요. 다양한 결과, 학습 결과, 앞에다 학습 붙여주시면 돼요. 학습 활동, 학습 표현, 학습 결과, 그 다음에 학습 평가가 되겠죠. 평가를 하고, 이 학습 평가에는 요 두 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쵸? 볼펜으로 그려놓을 걸. 요 두 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예감이 뭐예요? 예술적 감시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육 비평이 되겠습니다. 요 두 개 뭐예요? 학생들의 미묘한 차이를 구분해내는 거예요. 그쵸? 요거는 비평이 들어갈 때는 질적인 차이를 구분해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예술적 감시관에서는 학생들의 수행을 미묘하게 구분해내는 거고요. 교육 비평에서는 미묘한 질적 차이를 구분해내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외우는 걸로 돌아가자면 장점에는 장신영 씨 돌아가셨죠? 죄송해요. 그쵸? 요 장점이에요. 그쵸? 절대 그분의 이름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장점에는 김신영 씨 떠올려 주세요. 그쵸? 김신영 씨 전용. 그쵸? 저는 전용이라고 외우고 글을 쓸 때는 용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 보이시나요? 자, 신영 씨 전용, 용을 용으로 적어주세요. 그래서 신은 뭐예요? 신은 신축성이 되겠고요. 영은 뭐예요? 영 교육과정에 주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넣어주시면 되겠고, 저는 뭐예요? 전문성 발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융은 뭔가요? 융통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영씨 전용하고 용이라고 말해주고 융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이라 읽고 융으로 적는다. 자, 그 다음에 단점에는 현대 기업을 까는 게 아닙니다. 그쵸? 현대 기업을 까는 게 아니라 그냥 외울 때 현대 기업 아니라 현대 시대 할 때도 현대가 되겠네요. 다행히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 다음에 대안이 없습니다. 어디에 대한 대안? 아까 누구 같다고요? 아이즈너가 타일러의 합리적 개발 모형 더럽게 깠는데 합리적 개발 모형 까놓고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다가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타자 통합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교육과정 유형에서는 통합교육과정 밀어붙인다고 했죠. 자, 통합교육과정 보시면은 요거는 어떻게 외워주시면 되냐면 그냥 간다 탈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다 탈. 옛날에 그 드라마 중에 전 안 봤지만 그 각시탈 있었죠. 그쵸? 각시탈을 생각하시면서 간다 탈 생각해 주세요. 그쵸? 자, 간 학문은 뭐예요? 학문과 학문 간에 그쵸? 동종 간의 결합 이렇게 되면 뭐예요? 동종 간의 인간이 만나는 게 동종 간의 결합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간 학문 학문과 학문 간의 만남입니다. 발음 잘해야겠네요. 그쵸? 특정 신체 부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쵸? 그다음 다학문은 뭐예요? 사회와 자연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예시 좀 이따 들어드릴게요. 탈학문은 뭐예요? 자유로운 표현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일탈할 때 거의 탈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탈학문에서는 자유로운 표현 활동인 거지 거의 일탈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탈출한다. 교육,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에서 탈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문과 학문에는 자, 우리 지금 교육학 배우고 있잖아요. 자, 교육과 심리가 합해져서 교육심리가 만들어졌고요. 교육과 사회가 합해져서 교육사회. 똑같죠? 교육과 행정이 합해져서 교육행정이고 교육과 역사가 합해져서 교육사, 교육과 철학이 합해져서 교육철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간 학문의 예가 되겠고요. 자, 다학문의 예로는요. 사회와 자연현상이죠. 자, 사회가 뭐예요?
중국에서 공장을 엄청실히 많이 만들어내니까 거기에 대한 자연현상이 뭡니까? 미세먼지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한테 뿡빵거리고 있잖아요. 그쵸? 왜? 너 때문에 미세먼지 많이 날아와서 우리가 뒤질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과학적인 노력이 있나요? 일단 살아야 되니까 공기청정기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미세먼지 마스크도 만들어지죠. 그쵸? 그런 것처럼 중국 공장 사회로 인해서 자연현상 미세먼지가 생기면서 과학이 발전하게 되는 게 과학을 배우게 되는 것이 바로 다학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타학문은 자유로운 표현 활동. 네 맘대로 한번 표현해봐. 그쵸? 이런 거죠. 그래서 아동 중심의 경험을 중시하게 되겠고요. 자, 이제 이 통합교육과정의 장점을 보시면 장점에 양적, 질적 변화가 있고요. 또 장점에는 이제 요거 간학문에 뭐 꼭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외우기 쉽게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쵸? 그래서 요 간학문을 생각하시면서 양적, 질적 변화 왜 두 개가 합해지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생각하시면서 뭐예요? 미세먼지 차단, 그쵸?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미세먼지, 그 다음에 없애는 공기청정기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실용적이고요. 살 수 있잖아요. 그쵸? 살 수 있고 실용적이고 또 실제 문제 중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한꺼번에 합해서 어떻게 해요? 요거를 다 하게 되면 협동교수가 되고요. 협동학습이 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과학자한테 야 우리 사업하자. 내가 뭐 이론을 미세먼지 줄이는 이론을 하나 만들 테니까 네가 그걸로 공장 돌려서 이제 마스크 만들어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협동교수, 협동학습이 되겠습니다. 이론과 공장장이가 만들어내는 협동학습이 되겠죠. 그냥 그렇게 외우라는 거예요. 그쵸? 이해를 그렇게 하라는 거지 꼭 그런 내용을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시험에서는 이런 단어들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탈학문. 애들이 이제 아동 중심으로 마음껏 자유로운 표현 활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장점이 전인적 성장이 되겠죠. 내가 내 마음대로 공부한 걸 표현하는데 전인적 성장이 되지 않고서 어떻게 배겨내겠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서 보통 장점 두 가지, 단점 두 가지 이렇게 물을 때가 있죠. 그러면 단점에 대한 마음 대비도 해야 되겠죠. 단점 보시면 자, 요거를 다 교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예를 들어서 저는 상담교사인데 전 상담교사 아니죠. 예를 듣는 거예요. 상담교사 아니다. 어떤 과학교사가 있죠. 과학교사가 미세먼지를 막아내는 엄청 초미세먼지를 막아내는 그 입자를 알아내지 못해요. 그쵸? 그리고 그 마스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과학교사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마스크를 만들어낼 수 있고 과학교사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교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물론 이제 과학교사가 제 말은 과학교사가 그걸 다 알아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만들거나 공기청정기를 만들 수 없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첫 번째로 이제 제가 꽝이라고 했지만 어떻게 해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교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어려움에 닥칠 수 있다. 두 번째로 그 다음에 교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지겠죠. 그쵸? 협동교수를 해야 되는데 교사가 서로 다른 학문 간에 이해를 못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해를 못하게 되면 전달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겁니다. 그 다음으로 또 이제 교사가 충분히 또 이해하지 못하면 의미 있는 통합이 안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아까 학문과 학문 교육학 전공한 사람이랑 심리학 전공한 사람이랑 통합을 하지 못하면 의미 있는 통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어떻게 외우도록 제가 또 개수작을 만들어 놨냐면요. 세 번째, 이제 통합 교육과정 유형을 보시면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각시탈을 생각하시면서 간다탈 이렇게 외워주세요. 그쵸? 아까 학문은 교육심리 생각하시면 되겠죠? 교육철학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다는 뭐였어요?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내니까 미세먼지가 만들어져서 과학이 발전한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고 탈학문은 거의 일탈적으로 아이들이 자유롭게 아동 중심으로 활동하는 걸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점에는 이겁니다. 실전에서는 협동해야 양질의 변화가 온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실전 이렇게 외울 때 실용적이다. 실제 문제 중심적이다.
그 다음에 실전에서 협동에서 양질의 변화. 그래서 저는 전인적 성장. 아까 요 녀석이 전인적 성장했죠. 아동 중심의 자유로운 활동을 하게 되면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협동학습, 협동교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질의 양적, 질적 변화가 온다. 요게 장점. 실전에서 협동학습을 하면 양질의 변화가 온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단점은 저도 국어를 할 줄 압니다. 그쵸? 그래서 어이가 없네. 그쵸? 어이가 없어. 그 어이에 이가 그냥 이자라는 거 알아요. 그쵸? 이자라는 거 알고 어이님의 의사가 어의가 되겠죠. 그쵸? 저도 어의와 이의 차이는 알고 있지만 외울 때는 그냥 이렇게 외우도록 합시다. 그쵸? 자, 어이가 없네. 어이가 뭐예요? 맷돌을 돌려야 되죠. 그쵸? 맷돌을 돌려야 되는데 아시나요? 어이의 어원이요. 그 맷돌을 돌려야 되는데 그 돌리는 손잡이 있죠? 맷돌을 돌리는 손잡이. 이 손잡이 이름이 어이입니다. 그래서 맷돌을 돌려야 되는데 이 손잡이가 없으면 콩을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이가 없다는 게 맷돌을 돌리지 못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손잡이를 쥐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손에 쥘 어이가 없네 라고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손에 쥘이라고 쓰고 질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쥘이라고 외우고 질이라고 쓴다. 그래서 요 쥘은 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손에 쥘 어이가 없네. 그냥 발음만 외워두세요. 손에 쥘 어이가 없네. 그래서 질 어이는 뭐였어요?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요. 어려움에 있고요. 교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어렵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의가 의미 있는 활동에 어이의 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약간 안 나올 것 같지만 교육과정에서 그래도 중요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 중에 뭐 할까 하다가 그나마 영교육과정이 귀납적 개발 모형보다는 나올 것 같아서 영교육과정을 픽을 했습니다. 자, 영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유형에 해당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 교육과정 유형이 있고 개발 모형이 있고 내용 선정 조직이 있는데, 내용 선정 조직에선 이건 17년도에 나왔고요. 요거는 작년에 나왔고, 요거 5개만 좀 봐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게, 자, 개발 모형에서 스킬백이 만들었던 모형, 아이즈너가 만들었던 모형, 그 다음에 요거 맨 마지막에 할 거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 여기 유형에 해당되는 영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영교육과정 보여드릴게요. 자, 공식적 교육과정이 뭐예요? 나라에서 만드는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국영수, 미술, 체육, 음악 이런 게 되겠죠. 자, 공식적 교육과정에 나오는데 공식적 교육과정에 있는데 학습할 기회가 없는 게 있고요. 공식적 교육과정에 없어서 아예 학생들이 학습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학습할 기회 없다. 실질적인 성교육 같은 게 되겠네요. 그쵸? 예를 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없는 건 뭐예요? 사회주의 체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배우지 않습니다. 그쵸? 그런 게 바로 공식적 교육과정이 되겠고, 여러분 알죠? NULL, 널이라고 하는데요. 누락되었다,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예요? 왜 누락됐죠? 왜 영교육과정? 그러니까 사실 0이란 건 널이라는 건데요. 그냥 우리가 이해를 위해서 0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래서 왜요? 그게 왜 없어요? 교사가 의도적으로 배제합니다. 이거를 엄마 아빠와 저의 얘기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드는 거예요. 어릴 때 제가 만약에 엄마 아빠 나 어떻게 생긴 거야? 라고 물으면 이제 엄마 아빠가 배꼽끼리 만났어. 그냥 생겼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실질적인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얘기는 엄마 아빠가 안 해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그런 것처럼 교사가 의도적으로 배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업 시수가 부족해서 띵가뽕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고등학교 때는 과목 중에 심리가 있었어요. 그 과목 다 국영수로 돌렸습니다. 그쵸? 국영수가 중요하니까 심리 수업을 교육시수 부족으로 다 돌려버렸죠. 제가 교생 나가서 그래서 심리학 수업 했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학교의 관성과 타성. 학교가 우리 관성의 법칙 뭐예요? 예전에도 없었어. 그래서 이번에도 안 나올 거야.
없었던 거 뭐 이제 와서 왜 다시 만들어? 그 다시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데 관성의 법칙처럼 예전에도 없었으니까 또 안 나올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학교의 관성이 되겠죠. 뭐 타성은 여러분 타성에 젖는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의의를 보시면 모든 목표가 행동적 용어로 진술되지 않는다. 그쵸? 그래서 타일러 까는 내용입니다. 그쵸? 행동적 목표라고 하면 다 타일러 까는 내용이에요. 자, 요거만 이 줄만 좀 외워두시고 나머지는 이해가 될 거고 요거는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명백한 목표뿐만 아니라 의도되지 않은 목표까지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안 가르치는 부분에 대해서 그쵸? 안 가르치는 부분에 대해서 의도되지 않은 목표도 고려해야 된다. 이것도 약간 외워두세요. 그쵸? 외워두세요. 이게 사실은 그 아까 누구였죠? 아이즈너의 그 예술적 비평 모형에서 약간 영교육과정이랑 이어지는데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이제 요 두 문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그 다음에 구체적 교육 목표를 사전 명세화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외에도 중요한 게 있는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만 이제 중요하다고 하니까 나머지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부분들은 누락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요 교육 목표 사전 명세화의 한계 그러니까 사전 명세화해 놓으면 그것만 너무 하고 나머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품 도야라든지 이런 건 안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사는 질적 평가를 할 수 있는 교육적 감시관을 가지고 교육 비평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영교육과정은 아이즈너의 예술적 비평 모형이랑 거의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우리 2019년도 시험 문제에 타일러의 기회의 원리와 완족의 원리에서 잠재적 교육과정을 갖다 붙였죠. 그런 것처럼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영교육과정이랑 아이즈너의 예술적 비평 모형이랑 합해서 결국 답이 그 예감, 아까 예감 말했죠. 예술적 감시관을 가지고 교육 비평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공부하실 때는 영교육과정이랑 아이즈너의 예술적 비평 모형을 같이 이어서 붙여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교육과정 아무래도 이건 학교 까는 얘기예요. 그쵸? 학교 까는 얘기, 학교가 의도적으로 배제한 내용이기 때문에 학교 까는 내용이라서 나오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영교육과정 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혹시나 노심초사해서 타바의 귀납적 개발 모형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타바의 귀납적 개발 모형은 자, 귀납적이 뭐예요? 자, 우리가 제가 설명하는 거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온몸이 털로 덮여 있고요. 다리가 4개예요. 그리고 아주 귀엽게 생겼습니다. 동물이고요. 집에서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냄새를 잘 맡고요. 주인이 없으면 외로워합니다. 뭘까요? 강아지가 되겠죠. 그래서 뭐예요? 지금 제가 털, 그쵸? 털, 다리 4개, 귀엽게 생겼다, 얼굴. 그 다음에 집에 있다. 이렇게 부분적인 걸로, 추상적인 걸로 올라가서 이제 그게 뭐였냐? 강아지였잖아요. 그쵸? 사람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걸, 야, 이거 뭔지 맞춰봐 해서 손 보여주고, 그쵸? 발 보여주고, 뭐 다리 보여주고, 팔 보여주고 하면 이게 뭐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게 귀납적 개발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드렸듯이 조금한 걸로 전체로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구체적인 걸로부터 추상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풀뿌리식 접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학생의 욕구가 뭔지 학생의 욕구 같은 겁니다. 아마 영어로 needs일 거예요. NEDS일 겁니다. 그쵸? 그래서 학생의 욕구를 확인하고 요구일 수도 있고요. 욕구 어쨌든 needs라는 게 욕구도 되고 요구도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 요구를 확인하고 학습자의 요구 진단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귀납적이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교육과정 생각하시면 어떻게 생각해요? 교육부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위에 사람들이 만들어서 야 국영수가 제일 중요하니까 국영수, 그 다음 체육, 미술, 음악은 좀 작게 해서 요대로 그냥 공부해. 쫙 교육부에서 내려주면 이제 각 학교에서 네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학생들을 다 가르치잖아요. 그쵸? 바꿔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타바의 귀납적 개발 모형은 개소리 하지 마. 야 학생들이 뭐 공부하고 싶은지를 알아봐야지 해가지고
학습자의 요구 진단으로부터 출발해서 풀뿌리식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구체에서 추상으로 가는 게 귀납적 모형인데 이 귀납의 풀뿌리가 뭐냐? 학생의 요구부터 확인한다. 그래서 학습자 학생의 요구를 보고 교사가 오케이 그래 너 뭐뭐 배우고 싶어 하는지 알았어. 그쵸? 그 다음에 개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교사가 현장에서 주도적으로 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요. 자, 그 반대는 아까 말했죠? 자, 외부 전문가 뭐예요? 교육부 사람들이 야 이런 식으로 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반대편이 되겠고 이 타바의 귀납적 개발 모형은 뭐예요? 야 교육부에서 교육과정 만들어서 내리지 마. 니네가 학생 아니잖아. 그쵸? 학생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지. 그래서 풀뿌리시고 접근한다는 것이 타바의 귀납적 개발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납적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 얼굴, 귀, 애완견 이렇게 해서 강아지로 아는 것처럼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의 요구부터 확인한다 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뭐였죠? 다시 한번 요거 보시면서 이거 꼭 외워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보이나요? 이거 캡처해서 요대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표는 오늘 교육과정 했죠? 좀 이따가 좀 몇 시간 뒤에 교육평가를 찍는 것이 제 목표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저는 전문상담 강사이기 때문에 교육심리는 하지 않을 겁니다. 자, 교육심리 너무 궁금하시면 그 유튜브에 지스콜 쳐서 그 성격심리 부분이나 성격심리 아니네요. 상담심리 부분 아니네요. 성격심리에 그 에릭슨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성격심리나 상담심리 기출분석 풀이를 보시면 무료로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심리는 안 할 거고요. 자, 교육평가, 그 다음에 교육행정, 그 다음에 교육공학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 이렇게 공부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님의 의사가 어의가 되겠죠. 그쵸? 저도 어의와 어이의 차이는 알고 있지만 외울 때는 그냥 이렇게 외우도록 합시다. 그쵸? 자, 어이가 없네. 어이가 뭐예요? 맷돌을 돌려야 되죠. 그쵸? 맷돌을 돌려야 되는데 아시나요? 어이의 어원이요. 그 맷돌을 돌려야 되는데 그 돌리는 손잡이 있죠? 맷돌을 돌리는 손잡이. 이 손잡이 이름이 어이입니다. 그래서 맷돌을 돌려야 되는데 이 손잡이가 없으면 콩을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이가 없다는 게 맷돌을 돌리지 못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손잡이를 쥐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손에 쥘 어이가 없네 라고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손에 쥘이라고 쓰고 질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쥘이라고 외우고 질이라고 쓴다. 그래서 요 쥘은 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손에 쥘 어이가 없네. 그냥 발음만 외워두세요. 손에 쥘 어이가 없네. 그래서 질 어이는 뭐였어요?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요. 어려움에 있고요. 교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어렵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의가 의미 있는 활동에 어이의 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약간 안 나올 것 같지만 교육과정에서 그래도 중요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 중에 뭐 할까 하다가 그나마 영교육과정이 귀납적 개발 모형보다는 나올 것 같아서 영교육과정을 픽을 했습니다. 자, 영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유형에 해당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 교육과정 유형이 있고 개발 모형이 있고 내용 선정 조직이 있는데, 내용 선정 조직에선 이건 17년도에 나왔고요. 요거는 작년에 나왔고, 요거 5개만 좀 봐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게, 자, 개발 모형에서 스킬백이 만들었던 모형, 아이즈너가 만들었던 모형, 그 다음에 요거 맨 마지막에 할 거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 여기 유형에 해당되는 영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0 떨어뜨렸어. 이걸 결국 잘라야 되네. 자르기 싫었는데. 자, 영교육과정 보여드릴게요. 자,
공식적 교육과정이 뭐예요? 나라에서 만드는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국영수, 미술, 체육, 음악 이런 게 되겠죠. 자, 공식적 교육과정에 나오는데 공식적 교육과정에 있는데 학습할 기회가 없는 게 있고요. 공식적 교육과정에 없어서 아예 학생들이 학습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학습할 기회 없다. 실질적인 성교육 같은 게 되겠네요. 그쵸? 예를 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없는 건 뭐예요? 사회주의 체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배우지 않습니다. 그쵸? 그런 게 바로 공식적 교육과정이 되겠고, 여러분 알죠? NULL, 널이라고 하는데요. 누락되었다,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예요? 왜 누락됐죠? 왜 영교육과정? 그러니까 사실 영이란 건 널이라는 건데요. 그냥 우리가 이해를 위해서 영이라고 생각해주는 게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래서 왜요? 그게 왜 없어요? 교사가 의도적으로 배제합니다. 이거를 엄마 아빠와 저의 얘기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드는 거예요. 어릴 때 제가 만약에 엄마 아빠 나 어떻게 생긴 거야? 라고 물으면 이제 엄마 아빠가 배꼽끼리 만났어. 그냥 생겼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실질적인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얘기는 엄마 아빠가 안 해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그런 것처럼 교사가 의도적으로 배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업 시수가 부족해서 띵가뽕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고등학교 때는 과목 중에 심리가 있었어요. 그 과목 다 국영수로 돌렸습니다. 그쵸? 국영수가 중요하니까 심리 수업을 교육시수 부족으로 다 돌려버렸죠. 제가 교생 나가서 그래서 심리학 수업 했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학교의 관성과 타성. 학교가 우리 관성의 법칙 뭐예요? 예전에도 없었어. 그래서 이번에도 안 넣을 거야. 없었던 거 이제 와서 왜 다시 만들어? 그 다시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데 관성의 법칙처럼 예전에도 없었으니까 또 안 넣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학교의 관성이 되겠죠. 타성은 여러분 타성에 젖는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의의를 보시면 모든 목표가 행동적 용어로 진술되지 않는다. 그쵸? 그래서 타일러 까는 내용입니다. 그쵸? 행동적 목표라고 하면 다 타일러 까는 내용이에요. 자, 요거만 2줄만 좀 외워두시고 나머지는 이해가 될 거고 요거는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명백한 목표뿐만 아니라 의도되지 않은 목표까지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안 가르치는 부분에 대해서 그쵸? 안 가르치는 부분에 대해서 의도되지 않은 목표도 고려해야 된다. 요것도 약간 외워두세요. 그쵸? 외워두세요. 이게 사실은 아까 누구였죠? 아이즈너의 그 예술적 비평 모형에서 약간 영교육과정이랑 이어지는데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이제 요 두 문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그 다음에 구체적 교육 목표를 사전 명세화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외에도 중요한 게 있는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만 이제 중요하다고 하니까 나머지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부분들은 누락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요 교육 목표 사전 명세화의 한계. 그러니까 사전 명세화해 놓으면 그것만 너무 하고 나머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품 도야라든지 이런 건 안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사는 질적 평가를 할 수 있는 교육적 감시관을 가지고 교육 비평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영교육과정은 아이즈너의 예술적 비평 모형이랑 거의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우리 2019년도 시험 문제에 타일러의 기회의 원리와 완족의 원리에서 잠재적 교육과정을 갖다 붙였죠. 그런 것처럼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영교육과정이랑 아이즈너의 예술적 비평 모형이랑 합해서 결국 답이 아까 예감 말했죠. 예술적 감시관을 가지고 교육 비평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공부하실 때는 영교육과정이랑 아이즈너의 예술적 비평 모형을 같이 이어서 붙여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교육과정 아무래도 이건 학교 까는 얘기예요. 그쵸? 학교 까는 얘기, 학교가 의도적으로 배제한 내용이기 때문에 학교 까는 내용이라서 나오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영교육과정 봤고요. 마지막으로 혹시나 노심초사해서 타바의 귀납적 개발 모형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타바의 귀납적 개발 모형은 자, 귀납적이 뭐예요? 자,
우리가 제가 설명하는 거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온몸이 털로 덮여 있고요. 다리가 4개예요. 그리고 아주 귀엽게 생겼습니다. 동물이고요. 집에서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냄새를 잘 맡고요. 주인이 없으면 외로워합니다. 뭘까요? 강아지가 되겠죠. 그래서 뭐예요? 지금 제가 그쵸? 다리 4개, 귀엽게 생겼다, 얼굴. 그 다음에 집에 있다. 이렇게 부분적인 걸로, 추상적인 걸로 올라가서 이제 그게 뭐였냐? 강아지였잖아요. 그쵸? 사람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걸, 야, 이거 뭔지 맞춰봐 해서 손 보여주고, 그쵸? 발 보여주고, 뭐 다리 보여주고, 팔 보여주고 하면 이게 뭐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게 귀납적 개발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드렸듯이 조금한 걸로 전체로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구체적인 걸로부터 추상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풀뿌리식 접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학생의 욕구가 뭔지, 학생의 욕구 같은 겁니다. 아마 영어로 needs일 거예요. needs일 겁니다. 그쵸? 그래서 학생의 욕구를 확인하고, 요구일 수도 있고요. 욕구. 어쨌든 needs라는 게 욕구도 되고 요구도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 요구를 확인하고 학습자의 요구 진단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귀납적이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교육과정 생각하시면 어떻게 생각해요? 교육부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쵸? 위에 사람들이 만들어서, 야! 국영수가 제일 중요하니까 국영수, 그 다음 체육, 미술, 음악은 좀 작게 해서 요대로 그냥 공부해. 쫙 교육부에서 내려주면 이제 각 학교에서 네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학생들 다 가르치잖아요. 그쵸? 바꿔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타바의 귀납적 개발 모형은 개소리 하지 마. 야, 학생들이 뭐 공부하고 싶은지를 알아봐야지 해가지고 학습자의 요구 진단으로부터 출발해서 풀뿌리식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구체에서 추상으로 가는 게 귀납적 모형인데 이 귀납의 풀뿌리가 뭐냐? 학생의 요구부터 확인한다. 그래서 학생의 요구를 보고 교사가 오케이 그래 너 뭐뭐 배우고 싶어 하는지 알았어. 그쵸? 그 다음에 개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교사가 현장에서 주도적으로 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요. 그 반대는 아까 말했죠? 자, 외부 전문가 뭐예요? 교육부 사람들이 야 이런 식으로 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반대편이 되겠고 이 타바의 귀납적 개발 모형은 뭐예요? 야 교육부에서 교육과정 만들어서 내리지 마. 니네가 학생 아니잖아. 그쵸? 학생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지. 그래서 풀뿌리시고 접근한다는 것이 타바의 귀납적 개발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납적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 얼굴, 귀, 애완견 이렇게 해서 강아지로 아는 것처럼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의 요구부터 확인한다 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뭐였죠? 다시 한번 요거 보시면서 이거 꼭 외워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보이나요? 이거 캡처해서 요대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표는 오늘 교육과정 했죠? 좀 이따가 좀 몇 시간 뒤에 교육평가를 찍는 것이 제 목표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저는 전문상담 강사이기 때문에 교육심리는 하지 않을 겁니다. 자, 교육심리 너무 궁금하시면 그 유튜브에 지스쿨 쳐서 그 성격심리 부분이나 성격심리 아니네요. 상담심리 부분 아니네요. 성격심리에 그 에릭슨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성격심리나 상담심리 기출분석 풀이를 보시면 무료로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심리는 안 할 거고요. 자, 교육평가, 그 다음에 교육행정, 그 다음에 교육공학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 이렇게 공부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